오늘은 명사를 꾸미는 과거분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분사는 영어의 꽃이죠, 꽃. 왜냐? 과거분사를 모르면 영어가 안 됩니다, 진짜. 알겠죠?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는 과거분사에서 아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어렵다 하는 그 문장들 안에는 항상 이 과거분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분사는 영어의 꽃입니다, 꽃. 오케이. 그래서 영어를 이게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하면 이 과거분사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는 설명에 함몰되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그냥 핵심은 이거구나.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이것만. 알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용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쓰이는 패턴들 아니면 뭐 텍스트에서 뭐, 뭐 사물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아시겠죠? 뭐 환경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분사는 제가 시리즈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도 그렇고 청취 파일에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는 연습들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분사를 많이 정확하게 잘 안다 그러면 일단 점수가 올라갑니다. 알겠죠?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나 독해나 이런 것들 점수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법 파트의 문제들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과거분사, PP라고 많이 들어봤죠? 요거만 기억하세요. PP, past participle. 아시겠죠? 이거를 PP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거 PP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아요. 알겠죠? PP는 아는데. 그래서 과거 분사, 과거 past 분사 participle.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것들과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명사 앞에 뭘로 쓰인다? 수식어로 쓰이고 명사의 상태나 특징을 설명해요. 간단해요. 좀 말이 좀 길어서 그렇지. 해석하면 뭐뭐로 된, 뭐뭐로 되어진, 어떻게 한,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오늘 배울 핵심은 N 플러스 PP예요. 명사 플러스 PP.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아시겠죠? 다시 뭐다? N 플러스 PP. 아시겠죠? N 플러스 PP.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명사를 꾸며준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 개념 다시 볼게요. 과거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거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아까 나왔어요. N 플러스 PP. 자, 그러면 명사 앞에 바로 위치하고, 근데 뒤에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치, 전치, 후치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분사는 명사 앞에 주로 위치하며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명사 봅시다. 폰이에요, 폰.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대요? broken phone. 깨어진 폰이라는 거죠. 그쵸? 깨어진 폰. 그러니까 깨진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children이에요. 근데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 아주 흥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무슨 의미다? 수동의 의미. 요거를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수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 그래서 뭐뭐로 된, 뭐뭐로 한. 이렇게 돼 있고, 동작을 받아서 그 결과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로큰 윈도우예요. 윈도우기는 윈도우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동작을 받았어. 깨어지는 동작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깼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깨어진 상태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동작의 결과가 브레이크 동작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깨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깨어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broken window. 그래서 과거분사는 상태나 특징을 나타낸다. 요거를 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해야 돼요? 다양한 예를 보시면 한 100개 정도만 보시면 100% 이해됩니다. 알겠죠? 근데 영어가 왜 어렵고 문법이 어렵다 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 예문들을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아시겠죠? 한 100가지 정도만 똑같은 패턴을 보면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근데 100가지 정도 안 보시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거 넘어가고 또 다른 거 넘어가니까 하나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게 또 추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감정과 상태 아까 나왔던 것 좀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번엔 children이에요. children이네요. 명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흥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흥분이 되어진 지금 너무 흥분이 되어 있어. 너무 즐거운 거야. 지금 여기 애기들 얼굴 보이시죠? 알겠죠? 너무 흥분돼서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PP 형식이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excited children went to the park. 그죠? 파크로 달려갔다. 그다음 workers예요. worker.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피곤해져 있어요. 벌써. 아시겠죠? 알겠죠? 타이어링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알겠죠?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피곤해졌어, 이미. 많은 일들 때문에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감정과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는 심리나 육체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타이어링이 아니라 tired workers. 그럼 타이어링도 쓸 수 있겠죠? 그거는 과거 분사가 아니에요. 현재 분사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거는 다른 섹션에서 다시 100가지 표현 보면서 하시면 또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즐겁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 파트는 응용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응용을 하세요. 응용을 어떻게 해야 돼? 패턴을 보세요. 그 다음에 예문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물건의 상태예요. 물건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네요. 봅시다. 아까 또 나왔어요. 폰. 지금 어떤 상태야? 깨어져 있네요. 그쵸?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broken phone. 이번엔 캔이에요. 캔인데, crush. 크러쉬는 찌그러뜨리다죠. 근데 이거는 찌그러뜨려서 이미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찌그러진 crushed ca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나오죠. 윈도우. 근데 깨어진 창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한 것을 많이 알면 좋은데 심플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핵심적인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응용하자. 아까 지금 나온 것처럼 브로크는 깨어진 거, 크러쉬는 지금 찌그러진 거, 데미지는 손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이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 겪은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깨어져 버리고, 찌그러져 버리고, 그다음에 크러쉬 아주 안 보게, 그죠? 아주 못 쓰게 그런 뭐 완전히 찌그러지고 그다음에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거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에 관련된 것들. 뭐 위치에 관련된 것들 하더라도 물건이 있겠죠. 물건이 있는데 어디다 놨는지 몰라. 알겠죠? 근데 그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키야, 키. 열쇠야. 근데 어떤 열쇠? 잃어버린 열쇠야.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 found the lost key. 그죠? 지금 없어요. 위치가 안 보여. lost key. 어디다 놨는지. under the table. 아시겠죠? 테이블 아래도 이 잃어버린 그런 열쇠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she placed 놨대요. 근데 뭘 놨냐면 플레이트 접시를 놨대요. and the dishwash 안에. 근데 어떤 플레이트를 넣냐면 접시를 넣냐면 used 이미 사용이 되어진 접시예요. 알겠죠? PP 기억하시고 그다음 passage는 통로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길이야? hidden passage 숨겨져 있는 passage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을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There was a hidden passage behind the bookshelf. bookshelf 뒤에 passage가 있는데 얘는 이미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lost, hidden, used 이미 물건의 상태나 위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판매 거래에서 아까도 나왔었어요. 몇 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보면 여기도 goods라는 거 많이 나오죠. goods. 그쵸? 굿즈라고 하죠? goods예요. goods. 물건들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 손상이 되어진 물건들. So the store had many damaged goods on sale.
전 세일에 판매하는 거에 지금 데미지 되어 있는 좀 상책이 난 것들 그런 물건들이 있다. 그 다음에 I saw 바이크를 봤대요. near the park. 근데 이거는 보니까 stolen 바이크야. 이미 도난이 당해진 거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stolen 바이크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맛이나 요리나, 알겠죠? 그런 음식들 얘기할 때도 이런 거, PP가 또 쓰인다라는 거죠. 자, 토스트야. 토스트인데, burnt. 그쵸? 여기 보면, burnt는 뭐예요? 이미 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The room smell like burnt toast. 그쵸? 토스트인데, 어떤 토스트? 이미 다 타서, 그쵸? 쓴 냄새들이 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the cooked food가 smell delicious. 아주, 맛있게 냄새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되어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조리가 되어진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cooked, PP 형식이 쓰인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같은 이러한 지문이나 여러분들이 스피킹 할 때도 따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leaves, 나뭇잎들이에요. 근데 fallen leaves, 팝송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the fallen leaves, 떨어진 나뭇잎들이에요. cover the ground, 그렇죠? 땅을 뒤덮었다. 그 다음에 lake예요. lake인데 어떤 lake냐면 호수인데 frozen lake예요. 아시겠죠? freezing이 아니에요. freezing 이거는 다른 섹션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frozen이에요. frozen PP. 이미 얼어붙어 있는 호수라는 거지. 그래서 we saw a frozen lake during our hike. 그쵸? 하이킹 할 때 이미 얼어붙은 호수도 보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ate예요. 문이긴 문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잠겨진 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e opened the gate, door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게이트나 도어냐면 locked door, locked gate. 이미 잠겨져 있는 문을 얘기한다라는 거. lake는 frozen, 얼어붙어진 호수를 얘기한다라는 거. leaves, 나뭇잎들인데 이미 떨어져 버린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과 환경 같은 그런 지문이나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을 때도 또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못 쓰면 어디, 어디에다가 이거 PP를 쓰지? 어떻게 쓰지? 고민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들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말씀 많이 하세요. 많이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표현의 과거분사. 이거 고급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학문이라든가 업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알겠죠? 그 다음에 리서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패턴들이 나오겠죠. 자, 보면 이기잼이에요. 이기잼인데 어떤 이기잼이냐? 라이딩 이기잼이 written 이기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written 이기잼. 아시겠죠? written exam. 필기로 되어지는 시험은 어려웠다. 그 다음에 퍼즐이에요. 퍼즐인데 이미 다 조립이 되어진 거야. completed. 완성이 되어진 퍼즐이 어디 있었대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었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PP가 명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e data. 데이터예요. From the recent survey, 최근의 조사로부터 어떻게 된? collecting이 아니라 collected예요. 이미 수집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익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시험 때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will be analyzed. 자, 여기다 B 플러스 PP예요. 자, 그냥 PP가 나온 건 분사예요. 근데 B 플러스 PP는 뭐다? B 플러스 PP는 뭐다? 수동태. 아시겠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B 플러스 PP는 뭐다? 수동태다. 이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다른 섹션에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B 플러스 PP는 수동태 형식. 하지만 여기는 B가 없어요. 그냥 바로 꾸며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the data collected from the recent survey.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죠? 데이터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꾸며주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식어 파트. 알겠죠?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다. 알겠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data collected from the recent survey will be analyzed next week. 다음 주에 분석이 되어질 예정이다.
최근 조사로부터 수집이 되어진, 알겠죠? 수집이 되어진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그 정도 아시면 될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볼게요. 전문가 수준의 긴 문장들. 뭐 많이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끊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어디서 끊어내는지 이제 두 줄, 세 줄이 넘어가는 것들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수식이 붙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이에요. 이건 어떻게 또 PP와 연동이 될까? 기술이긴 기술인데 지금 디벨로핑 발전하고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미 발전이 되어진, 개발이 되어진 기술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developed 주로 뒤에 나오는 건요. 이렇게 지금 노란 것처럼 문장이 길어집니다. 앞에다 놓으면 머리가 길어져요. 아니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뒤에다 늘어줍니다. 그래서 다구치수식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시는 거지. And this lab. 이 연구실에서 개발이 되어진 테크놀로지, 이 기술은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Has changed the medical industry dramatically. 알겠죠? 그래서 의료 산업을 아주 크게 변화시켰다라는 말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book. 어떤 책이에요? written. 아까 나왔었죠? 쓰여진 책이에요. 쓰고 있는 writing book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여기에는 이미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The book written by famous historian.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은 문장이 길어졌죠. 알겠죠? 문장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어는 뭐다? The book. 이 책은 제공한다. provide 동사예요. deep insight. 아주 깊은 통찰. insights. 통찰이라는 단어겠죠? 뭐에 대해서? into Asian culture. 아시겠죠? 고대 문화 속에 그 속 안에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분사 뒤에는 가군사는 뒤에서 추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집니다. 알겠죠? 문장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거는 앞에다 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놓는다? 뒤에다 놓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식을 받는 뭐만 찾으면 돼요? 명사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이나 정보들을 덧붙여서 어디에 덧붙인다? 뒤에 덧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학습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 과거분사에 전치사 구 지금 다 붙어 있죠. by 블라블라블라 in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다 전치사 구가 붙어 있죠. 얘는 학술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나 뉴스 기사, 전문 보고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알겠죠? 많이 써보세요. 그것만이 과거분사를 여러분이 마스터하실 수 있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관련된 훈련은 청취 훈련, 말하기 훈련은 또다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